갑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유음화입니다. 이제 유음화. 여러분들 비음화가 뭔지는 알겠죠? 이제 유음화는 더 쉬워요. 유음은 몇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 그럼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이 닮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유음이 아닌 건 여기밖에 없죠. 이 라인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비음화도 같은 라인에서 발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음화라는 거는 뭐가 되냐면 리을과 니은, 끝소리가 니을, 첫소리가 니은, 또는 끝소리가 니은, 첫소리가 뭐 리을로 올 경우에 어느 게 유음입니까, 여러분? 리을이 유음이죠. 그러니까 유음이 아닌 니은이라는 놈이 유음이 뭘로 바뀌는 거? 리을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게 유음화입니다. 자, 하나씩 예를 들어볼까요? 신라. 어떻게 만났죠, 여러분들? 니은과 리을이 만났죠. 그러면 발음은 어떻게 나는 거죠? 아, 신나의 달밤 이럽니까? 아, 경주는 옛날에 이름이 신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장애죠. 어떻게 발음한다? 신라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면 뭐 앞에 거의 영향으로 바뀐 거예요? 뒤에 거의 영향으로 바뀐 거예요? 뒤에 거의 영향으로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순행입니까? 역행입니까? 그렇지요. 역행입니다. 역행. 또 하나. 자, 이거 발음할 때 칸난 일어나요? 칸난이 무딘데 일어나요? 어떻게 발음하죠? 칼날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니은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리을로 바뀌고 있죠. 앞에 거의 영향으로 뒤에 게 바뀐 거예요? 뒤에 거의 영향으로 앞에 게 바뀐 거예요? 앞에 거의 영향으로 뒤에 게 바뀌었으니까 얘는 무슨 동화? 순행동화입니다.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별표 한번 칠까요? 발음해볼까요? 공권력. 자, 첫 번째 발음. 맞다 틀리다. 공권력. 여러분 발음해보세요. 된 소리는 무조건 다 맞는 겁니다. 지금 공권력.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발음해보세요. 공권력 아니에요? 횡단로는. 이건 횡달로 발음하기엔 진짜 미치고 환영하겠죠. 야, 저기 횡달로다 이상하잖아요. 횡단노가 되는 거죠. 얘는요. 임질날 진짜 지랄이죠. 임진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공권력이 아니라 공권력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공권의 힘이라는 뜻이고 횡단의 도로라는 뜻이고 임진년에 일어난 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될 때는 니은과 리을이 만나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더라? 두 개의 음이 만났으니까 뭐가 되더라? 비음화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외적인 현상들입니다. 돼요, 안 돼요? 됐습니다. 나중에 저 가면 이제 예외적인 거 다 얘기해 드릴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가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다 라는 것만 한번 쑥 훑어볼 겁니다. 자, 동화 중에 이제 국의 음화입니다. 희한하게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다 보면 희한하게 다 모르던데 국의 음화하면 어떻게 된 게 문법을 모른다는 애도 다 알더라고요. 국의 음화를 설명해 본 기억이 별로 없어. 야, 비음화가 뭐야? 모르는데요. 유음화는 그거 알아서 뭐예요? 비음화는 아, 디귿 디귿이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아? 그건 다 알아요. 환장하는 거죠. 자, 무엇이 디귿과 티읕이 무엇을 만나면 이를 만나면 디귿은 뭘로 바뀌고 티읕은 그래서 굿이가 만나면 뭘로 발음되는 겁니까? 굳이 갓이가 오면요. 그렇죠. 같이가 오는 거. 희한하게 너무 잘 알아. 그럼 가르쳐주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동화의 공통점은 뭘까요? 뭘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발음 경제, 발음의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됐죠? 두 번째 모음 동화입니다. 모음이 동화되는 현상.
자, 첫 번째 모음 동화로 변한 발음은 밑줄 칠까요? 이제부터 대체로 표준어나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표준어는 표기입니까? 발음입니까? 표기.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표준어로는 인정하지만 표기는 맞지만 뭐는 아니다. 발음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표준어로 인정. 표준, 냄비, 서울내기, 담쟁이, 골목쟁이, 동댕이 치다 밑줄 치시고요. 표준어로 인정. 표준 발음으로 인정. 되어, 피어, 이요, 아니요, 기여, 별표. 선생님 아까 그 표준 발음으로 인정 안 된다면서요. 이것들은 지금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할머니가 여러분들 아버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누구 철수? 아, 철수 아빠라고 불러요? 할머니가? 철수 아범 또는 철수 애비야. 원래는 뭡니까? 아비죠. 아비죠. 근데 뭐가 되면 동화가 돼서 앞으로 와버리면 뭐가 됩니까? 애비 발음 나죠. 그래서 발음은 아비야 안 하고 애비야 그러죠. 표준 발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발음이 나는데도. 어미는요, 여러분들 어미를 잘못 표기하던데 아미가 아닙니다. 뭐죠? 어미니까 얘가 앞으로 오면 어떤 발음이 납니까? 애미야 이 발음이 나는 거죠. 표준 발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되어가 있죠. 되어는 되어도 되지만 앞으로 오면 뭐가 되는 거죠? 되여. 이거는 된다는 얘기예요. 되어는 표준 발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외 현상입니다. 이것들이. 이것들은 이런 것들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줘서 피어도 되고 피여도 되고 이오도 되고 이요도 되고 아니요 기여도 표준 발음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예외적인 게 많으니까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모음 조화는 너무나 단순하죠. 양성 모음은 누구랑 만나는 거고요? 양성끼리. 음성 모음은 근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양성과 음성은 어차피 우리가 세종 오라버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양성과 음성을 구분해요? 그냥 여러분들 외우셨잖아요. 중세국어에서 모음의 기본자 3개가 뭐죠? 모음 기본자 3개. 3개. 우리는 기본자 8개로 모든 것들을 자모음을 다 만든 겁니다. 모음의 기본자 3개가 뭐가 되어 있죠? 천, 지, 인.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늘과 우주는 동그랗다고 생각했고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사람은 서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하늘, 땅, 사람 중에 가장 기준이 뭘까요? 천입니다. 임금도 뭘 모셔야 돼요? 하늘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늘을 기준으로 했는데 보세요. 양성모음이라는 거는 밝은 소리, 가벼운 소리, 경쾌한 소리입니다. 음성모음이란 것은 어두운 소리, 무거운 소리 이런 뜻이죠. 보세요. 하늘하고 사람하고 만날 수 있죠. 땅하고 만날 수 있죠. 땅 위로 하늘이 솟아오르면 밝아요, 어두워요? 그래서 밝은 소리예요. 그런데 반대로 땅 밑으로 하늘이 내려가 버리면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두운 음성소리가 된 거예요. 왼손과 왼손잡이 손 들어보세요. 왼손잡이. 근데 옛날부터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중에 뭐가 정상적이라고 본 거죠? 오른손. 그래서 사람도 사람 왼쪽에 서야 정상이에요? 오른쪽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하늘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있으면 밝은 소리, 가벼운 소리, 경쾌한 소리고 반대로 하늘이 붙어 있으면 잘못됐으니까 무거운 소리, 어두운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대국어로 보면 오와 아는 무슨 모음? 양성 모음. 우와 어는 무슨 모음? 음성 모음. 그러면 야요는 뭐가 되는 거야? 야요는 양성 모음. 여유는 음성 모음. 그 다음에 와는 무슨 모음이죠? 2개 합쳐졌으니까 양성 모음. 원은 음성 모음.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아시면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지켜졌다. 현대국어는 지켜지지 않는다.
자, 두 개씩 했을 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깡총깡총이 맞아요? 깡충깡충이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뭐가 맞아야 되나? 깡총깡총이 맞는 거죠. 근데 이건 예외적으로 깡충깡충이 맞습니다. 모음조합 파괴 현상입니다. 저거는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군대를 갔다 오고 갑자기 우리 모친께서 그냥 기승전결 없이 갑자기 교대를 한번 가보는 게 어땠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교대랑 좀 안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이를 먹고 초등학생 들면서 참새 짹짹 이상하잖아. 전 이게 싫어서 교대 못 가겠다. 근데 이제 우리 모친의 생각은 교대가 제일 편하다. 일찍 끝나고 저 아니면 거기 가서 뭐 교수를 하든지 해라. 그래서 그거를 뿌리칠 수 없어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교대는 면접을 다시 보거든요. 뭐 보냐면 신체 검사하고 병원 가서 그 다음에 체육 음악을 합니다. 체육은 뭐냐면 체육관에 다 모여놓고 앞에 그 어떤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자, 손 펴세요 이래요. 손가락 구부리세요 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이거 합니다. 손이 장애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그 국민체조하면 뭐 다리 구부리고 펴는 거 있죠. 허리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허리 때 으뜨뜨뜨 해서 못하면 장애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앞구르기 뒷구르기 하면 됩니다. 근데 음악을 하는데 저기 뽑는 게 있어요. 뽑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려고 그럽니다. 나는 산토끼를 뽑았는데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하는데 갑자기 딱 저기서 마이크가 나와요. 저기 어대가 맞나요? 어디가 맞나요? 갑자기 황당하잖아요. 뭐지? 어디든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불렀는데 깡총깡총 하는데 다시 잠시만요. 깡충깡충인가요? 깡총깡총인가요? 아, 승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수들이 얘기하는데 아무거나 부르면 안 됩니까? 이랬거든요. 교수들 황당했겠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니?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뭐가 맞는다?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는 깡총깡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깡충깡충 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펄펄 졸졸 딸랑딸랑 보세요. 딸랑딸랑 졸졸 전부 양성은 양성끼리 묶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송골 송골 바둥바둥 버둥버둥 맨송맨송 오손도손 아웅다웅 모음 조화가 지켜지는데 밑에는 뭐가 된 경우입니까? 모음 조화가 뭐가 된 경우? 파괴된 예외 현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 뭐죠? 아름다워할 때 아가 뭡니까 여러분? 양성 은은요? 양성 아니죠. 파괴된 겁니다. 원래 모음 조화를 그대로 지킨다면 아름다워가 아니라 아롬다워가 돼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된 겁니다. 단출하다가 맞는 건가요? 단촐하다가 맞는 건가요? 원래 모음 조화를 그대로 지킨다면 단촐해야 되는데 여기는 단출한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해 두시라는 겁니다. 된소리 대기 별표 치시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된소리 유성 음화 울림소리 대기입니다. 아, 된소리가 울림소리. 요거를 여러분 그 옆에다가 그렇게 살짝 적어볼까요? 고득점. 이거 제가 정말 가끔씩은 얘기를 하는데 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합격이 좌우돼요? 합격 그 당락이 좌우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이건 나오는데 이 몰지각한 선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렵다고 되게 어렵게 가르쳐요. 그 보면 뭐 영어가 뭐 G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 다 필요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어렵게 가르치고 이거는 예외니까 몰라도 돼.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짠짠짠짠짠 여기다가 지워서 자, 보시면 우리 이거 울림소리 대기 현상입니다. 거기에다가 변이 음이라고 적으세요. 음이 변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표기를 봐야 돼요? 발음을 봐야 돼요? 발음에서 변하는 거예요. 발음에서. 울림소리가 뭐죠? 울림소리가 뭡니까? 울림소리가 뭐예요? 그렇죠. 모음과 무엇이 울림소리입니까? 마누라야가 울림소리죠.
안 울림 소리는요? 마누라야를 제외한 자음이죠. 맞아요. 그럼 발음을 할 때 울림 소리는 뭐가 막히는 게 없이 나와야 되는 소리고 나머지는 뭔가 막혀야 되는 거죠. 장애를 받는 소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발음에서 뭐가 자음 요놈이 막힘 소리가 아니라 울림 소리로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제 조건. 울림 소리와 뭐 사이에? 울림 소리 사이에 바다가가 온다라면 원래 이게 무슨 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예요. 비읍, 디귿, 기역은 안 울림 소리죠. 근데 앞뒤로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 울림 소리가 붙으니까 얘가 뭔 줄 알고 지도 울림 소리로 나와버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나가 굉장히 많은 집에 남동생이 하나가 있어. 초등학교 때 뭐 입고 다니는 줄 아세요? 치마 입고 다녀. 누나가 치마를 입혀버리는 거지 머리를 뭐 해버려? 따워버려. 빠마를 여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여자처럼 돼버리는 거,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찾아볼까요? 바다가 중에 들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앞에는 무슨 소리? 뒤에는 무슨 소리? 근데 얘는 원래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울림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거는 뭘로 바뀌어버린다? 소리가? 울림 소리로 바뀌어버린. 근데 발음으로는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보세요. 고기 이러죠. 고기 전혀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기억은 울림 소리일까요? 안 울림 소리일까요? 이거 잘 보세요. 이때 기억은 안 울림 소리. 왜? 앞에 무슨 소리가 없으니까. 울림 소리가 없으니까 얘는 영원히 안 울림 소리. 그런데 같은 기억이지만 얘는 무슨 소리? 왜요? 울림과 울림 사이에 바다가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울림 소리. 이게 변이음입니다. 같은 모양인데 한 놈은 안 울림 소리, 한 놈은 울림 소리가 되는 현상. 거기 얘 하나 더 해봅시다. 거기 나왔으니까. 보가 나왔죠. 모음과 모음이니까 울림 소리와 울림 사이에 바다가 중에 하나 걸렸어요? 걸렸죠. 비읍이 걸려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원래는 안 울림 소리였던 놈이 무슨 소리로? 울림 소리로 바뀌는 변이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앞에 비읍은 울림 소리일까요? 안 울림 소리일까요? 그렇죠. 안 울림 소리. 왜? 이 조건이 안 맞아. 이 조건이 안 맞아. 돼요,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문제 2번부터 봅시다. 찾아볼까요? 몇 번? 2번. 정확하게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자, 볼까요? 바보는 이미 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기죠. 자, 여러분들 왜 이거냐면 모음만 찾아서 그래요. 비읍은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 미음은 울림소리. 얘도 그럼 울림과 울림 사이에 기억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안 울림이 뭘로 바뀐 거? 울림. 얘는 영원히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죠. 그러니까 변이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음만 있는 게 아니라 자음 중에서도 마누라야는 무슨 소리니까? 울림 소리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선 보세요. 신선 여러분들. 신선이니까 무슨 소리? 울림 소리. 무슨 소리? 울림 소리. 어쨌든 이 시옷은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앞에 시옷은 안 울림 소리. 중간에 시옷은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왜요?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잖아요. 에이씨, 바다가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 안 맞으니까 얘는 영원히 둘 다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 정답 몇 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유성음이니 파열음이니 뭐 이상한 거 적으면서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나와도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아니면 넘어가셔도 돼요. 나온다니까요, 지금.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 조건을 잘 따지셔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잘못된 겁니다. 밥쥐. 밥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뭘까? 발쥐. 흑과는요? 흑과예요? 흑과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흑과 맞아요? 틀려요? 발음해보면. 그럼 넘어가 봅시다. 협의는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맞춰야 되는데. 맞아요. 협의 맞죠? 파치는요? 맞아요. 맞죠? 그럼 뭐 답이 없어요? 아닌데요. 몇 번이 정답입니까? 2번? 자, 밥다 한번 다시 보세요. 앞에서. 리을 비읍 발음 보세요. 리을 비읍 발음. 리을 비읍 발음. 자, 몇 페이지죠? 그게 7쪽인가? 리을 비읍 발음 보세요. 대체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리을 비읍의 리을 기역 발음 보세요. 경우에는 뭐가 된다? 리을이 뭐 한다? 탈락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나 뭐로 되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는 리을로 발음된다라고 하면 되죠. 그럼 밥쥐는 리을 기역이죠. 예. 그럼 얘 발음이 밥쥐가 맞아요? 오타가 나가지고. 아, 거기 오타가 났어요? 리을 기억으로 리을 기록 여러분들 바꿔주세요. 뭘로? 리을 비읍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에이,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저를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런 건 빠른 사과가 제일 좋아요. 맞잖아. 빠른 사과에서 빨리 해줘야 이러지. 괜히 한강 지나서 나중에는 저 인간은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못합니다. 그럼 다시 파치 보세요. 어떻게 발음돼야 됩니까? 디귿과 티읕이 무엇을 만나면? 이를 만나면 디귿은 무엇으로? 지읒, 티읕은 치읒으로 바뀌는 국외음화가 벌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파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뭐야? 막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구나. 인정.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상한 소리 하지? 하면서 나 혼자만 그랬네. 자, 2번은 얘기했고요. 3번 갑니다. 다음 의문동화 현상 중에서 이 의문동화는 몇 가지 배웠죠? 우리가 3가지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뭐죠?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자, 이러면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국어 올해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싶죠? 근데 합격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업했죠?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맞아 하고 문제 풀기로 들어갑니다. 하지 마세요. 오늘 한 거를 백질 하나 딱 꺼내놓고 그리셔야 돼요. 그리다 보면은 내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못 쓴 거 오늘 이해를 다 못한 거예요. 그걸 계속 연습을 하면 돼요. 자, 오늘 한 것 중에서 비음화 현상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 조건이 있다 생각나시죠? 뭐죠? 첫 번째, 바, 다, 가, 뭐, 니를 만나면 비음 얘의 영향으로 얘가 뭐가 된다?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뀐다. 두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바, 다, 가, 라가 오면은 리을이 자연스럽게 뭘로 바뀌고? 니은으로 바뀌고 나서 니은의 영향으로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 세 번째는 뭐였죠? 모, 여, 라가 있죠. 비음의 영향으로 얘가 뭘로 바뀐다?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이죠. 유음화 현상은요? 단음절에서 하나의 음절에서 뭐가 된다라면 니은과 리을이 만나거나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유음이 아닌 니은이라는 녀석이 유음이 뭘로 바뀐다? 리을로 바뀐다. 하지만 단음이 아닐 때 공권력, 공권의 힘, 대만의 영, 횡단의 길 이런 식으로 이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뭐도 일어난다?
비음화도 일어난다. 세 번째 뭘 배웠습니까? 그러면 국의 음화를 배우고 있었던 거죠. 자, 국의 음화 뭐가 있는 겁니까? 아이고, 왜 두 개를 했지? 디귿과 티읕이 이 몸을 만나면 지읒, 치읓으로 바뀐다. 이게 쭉 그려지셔야 돼요. 이게 그려지면, 그리고 오늘 대충 그려지면 되고 다음에 할 때는 그려지면 나 제대로 공부했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하면 됩니까? 문제풀이에서 적용하면 완전히 자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맞아, 맞다, 나 봤는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진도를 나가게 되죠. 진도 따라가다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백지에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그러면 음운 동화 현상 중 이질적인 거죠. 음운 동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개 어떻게 줄 수도 있다? 보세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4개 비음화, 하나 유음화. 맞죠? 또 유음화 3개, 국음화 하나 이렇게 줄 수도 있죠. 또 어떻게 줄 수도 있어? 비음화 중에서도 무슨 동화? 순행과 역행, 상호동화 이렇게 구분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먹는이란 게 뭐죠? 다 따져볼까요? 먹는, 딱 보는 순간 기역과 니은이 만나는 거네. 됐죠? 그러면 뭐가 된다? 먹는 순행동화예요? 역행동화예요? 역행동화. 비음화 중에서도 역행동화. 두 번째, 침략. 보이는 거 뭐가 있습니까? 미음과 리을이 만난 거죠. 그럼 일단 비음화야. 그래서 뭘로 바뀌어? 리을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니은으로. 그래서 침략으로 된다. 순행동화, 역행동화? 순행동화. 세 번째가 뭡니까? 백로죠. 백로니까 기역과 뭐가 만났다? 리을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두 번 해야 되네. 백노가 되고 얘가 다시 백노가 되는 거니까 셋 다 비음하죠. 근데 얘는 역행, 순행, 얘는 상호동화 다 나온 거죠. 그러면 비음화가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아졌죠, 지금.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줄, 넘, 기죠. 누구랑 만난 겁니까, 지금?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발음이 뭐가 돼야 되죠? 줄, 넘, 끼가 됐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무슨 현상과 유음화와 된소리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비음, 유음화. 정답 몇 번? 4번. 답지를 찾을 때는 이렇게 다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진도가 천천히 나가셔도 됩니다. 이해를 안 하고 계속 따라오면 나중에는 한번 딱 경험하셨죠. 나중에 되면 아는 듯 모르는 듯. 천천히 나가시더라도 나중에 이게 정확히 내게 되면 진도를 훨씬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나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난리가 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사이소리 현상과 된소리 현상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아마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던 거죠, 여러분들.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길어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데, 자, 끝내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습니까? 백지를 그리라 그랬죠. 이씨. 아니, 여러분 심심할 거야. 리액션이에요. 심심한 것 같아서 굉장히 잘 지어지는데 일부러 너무 힘들어. 저 연약한 남자예요. 아시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면 여러분들 이제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배운 게 뭘까? 처음에 우리 뭐 배웠죠? 처음에 뭐 배웠습니까? 음운입니다. 음성이라는 게 뭐죠? 음향은 뭐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타고 발음기관을 타고 나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음성. 그 다음에 음운이라는 게 있죠. 음성은 개별적인 거고 구체적인 거고 물리적인 거예요. 그쵸? 근데 운이라는 건 뭡니까? 운이라 추상적인 거죠. 근데 음운은 다시 무슨 음운가? 변별적 음운과 비변별적 음운이 있다. 변별적 음운은 뭐가 된다? 자음과 모음 등을 통해서 의미를 구분하는 거다. 비변별적 음운은 경상도 소리의 고저장단에 따라서 의미를
분화시키는 거. 그래서 내 눈으로 하늘의 눈을 보니 눈이 참 예쁘구나 이런 식으로. 됐죠? 보세요. 분명히 우리 공부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계속 뭐 변이음 듣고 유마, 비음 하다 보니까 음양, 음성 다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죠? 자음과 모음을 배웠죠. 자, 모음 사각도 어떻게 그린다?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백지락을 그리는 거예요. 모음 사각도 단모음 책에는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예쁘게 그릴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한 게 이해됐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대충 반을 나누라고 했어. 그래서 기본자가 R에, 그 다음에 여기 기본자는 1에, 그 다음에 의와 우가 있대. 그래서 혓바닥을 해보니까 앞으로 가니까 전설 모음이래. 뒤로 가니까 후설 모음이래. 전설은 더하기를 하라 그랬고 후설은 뒤집기를 하라 그랬어. R을 뒤집으니까 어네, 의 뒤집으니까 없어. 얘는 써놓고 왕따였어. 맞다. 그 다음에 우를 뒤집으니까 오가 나왔네. 그러면은 후설은 5개밖에 됐어. 전설은 2를 기준으로 더하니까 2 더하기 우는 위, 2 더하기 오는 왜, 2 더하기 어는 에, 2 더하기 아는 에. 그렇구나. 그래서 발음을 해보니까 이에에 턱이 벌어지네. 개구에 따라서 얘는 폐모음이고 얘는 개모음이구나. 혀의 높이에 따라서 이에에 혀가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폐모음은 고설모음이 되는 거고 개모음은 저설모음이 되는구나. 그러면 혀의 위치에 따라서는 앞뒤,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는 높고 낮음, 입이 벌어지는 것에 따라서 개폐, 마지막으로 입술 모양에 따라서 섹시하게 동그래지는 소리 4개는 원순, 나머진 싸그리다 평순. 그러면 단모음 끝났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이렇게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음 체계를 보니 자음 체계도 표를 그렸어. 그래서 뭐에 따라서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또 소리의 방법에 따라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는데 위치는 이렇게 보니까 입술부터 시작해서 양순, 그 다음에 치조, 경구, 영구, 그렇지요. 후음. 소리 내는 방법은 터트리는 파열, 파찰, 마찰, 비음, 유음이 있더라. 그러니까 책을 보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보면서 이거 했는데 내가 까먹었네. 자꾸 그런 충격을 줘야 남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자, 어떻게 하자? 바다 가자 서해 마누라 야랑 간다. 그럴 때 비음화 유마도 우리 배웠어. 비음화의 조건 3가지가 뭐가 있더라? 아까 얘기한 바다가 머니가 있고, 두 번째 바다 가라, 세 번째 모여라가 있다. 그러면 위치가 똑같이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얘는 무엇으로? 미음으로, 얘는 무엇으로? 니은으로, 얘는 무엇으로? 이음으로 바뀐다. 생각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마가 있다. 유마는 뭐가 되더라? 니은과 리을, 그 다음에 리을과 니은이 만나더라도 무조건 유음으로 소리 나니까 얘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유음이 아닌 니은이 무엇으로? 유음인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다. 끝났죠? 보세요.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면 실력이 되는 거고 요약을 하지 못하면 흩어진 지식이에요. 그럼 뭐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을까요? 구개음화라는 게 있잖아요. 구개음화라는 건 디귿과 티읕이 이 몸을 만나니까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개를 뭐 한다?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뀌는 현상이니까 음운의 동화라고 하는구나.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잘 보라고 한 게 겹받침 발음이라는 게 있다. 겹받침 발음은 리을 비읍이 있고 리을 기역이 있는 거죠. 자, 리을 비읍인 경우는 대부분 뭐가 되더라? 뭘로 발음되더라 대부분은? 리을 비읍은 얄레 열레 떠레 발레 생각나요 안 나요? 얄레 열레 떠레 잘레 얄레 열레 떠레 잘레 뭘로 발음돼 대부분은? 리을. 그런데 넙죽하다 빡다는 뭐다? 그렇지요. 예외현상 그 2개만. 그래서 봐요. 뭔지 헷갈리지만 얄레 열레 떠레 열레가 그거는 알아.
뭔진 모르지만 귓속에 들린 건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를 했어. 얄래 열래 떨래 짤래. 그쵸? 리을 기억의 경우는 대부분 뭐가 남지만 보세요. 하나 해보면 되잖아요. 리을 기억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막다. 뭐가 나와? 보통 뭐가 대체적으로 뭐지만 기억이 뭐? 모르면 봐봐봐.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알았잖아요. 쓰려니까 어떻게 돼? 뭔가 배웠는데 그건 아직 자기게 안 됐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읽어보세요. 아니, 리을 기억 뭐라고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뭐가 되지만 리을이 탈락하죠. 그래서 막다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억이 올 때에는 뭐가 된다? 리을을 쓴다. 왜 그랬다 그랬죠? 같은 음을 두 번 반복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막다 할 때는 뭐죠? 막다 이렇게 되는데 고가 오면은 뭐가 되는 거죠? 막고 발음이 어려우니까 말고. 그러니까 그 예 하나 생각해서 그런 경우 그럼 여기까지 겹받침까지 끝났죠. 하나 더 죽었다 깨도 고득점을 가고 싶으면 외우라고 한 거. 변이음. 변이음의 조건 올림소리와 올림소리 사이에 무엇이 오면은 바다 가가 온다라면 원래 무슨 소리인데 자기는 안 울림 소리인데 쥐가 착각을 해가지고 무슨 소리로 울림 소리로 바뀌는 현상. 조심하셔야 될 건 조건만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사자는 변이음 맞아요 틀려요? 영원히 아닙니다. 왜요? 울림과 울림이지만 지읒은 이 안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 울림 소리 둘 다. 이게 우리 오늘 전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이렇게 돼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화로 들어가도 충분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도 헷갈릴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맞춰서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서로서로 도와서 문제를 내줘야 돼요. 억지 문제라도. 지도 틀려보고 나도 틀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창피해서라도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그게 완전히 자기 있게 됩니다. 혼자 공부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국어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사이소리 현상은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고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 좀 받고 끝내겠습니다. 되셨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